중구청장 박윤갑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엊그제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이렇게 적셔줬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그 모습이 피어납니다. 우리 대전 중구도 4월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대전 중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그 중구청은 사실 그 원도심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7월 1일 날 취임하고 처음에 와 보니까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고요. 부채가 약 한 이자 포함해서 한 127억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거리에 보면 건물들이 텅텅 비어서 공실률이 21%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살림을 꾸려나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간부 직원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 공실률, 그러니까 빈 건물을 채워 나가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기업 유치팀을 이렇게 다시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을 한 191개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뭐 많게는 적게는 1인 기업부터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그런 기업들, 잘 아시겠지만 대전도시공사라든지 또는 협소지원사업단 또 여러 이런 그 대형 그런 그 기업들을 유치를 했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약 한 3,30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률이 15.6% 이렇게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좀 우리 중구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 지역에 은흥정이 스카이로드를 160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정구청과 함께 예산은 대전시에서 되고 또 행정적으로 많은 같이 협력을 해서 스카이로드를 멋진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의 본거지가 바로 이 대흥동 중교통입니다. 중교통, 옛날에 중교통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리였는데 여기에 약 9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12국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도 약간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멋진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난 토요일 날은 봄비가 좀 내렸지만은 중교로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들 또 가족들 이렇게 함께 손잡고 나와서 공연도 있었고 그런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차 없는 거리가 됐고요. 또 하나 우리 골목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약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골목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비 약관과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 공원이라고 있죠. 그건 전액 19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연정국악문화원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약 280억 정도 들여서 문화예술센터를 드립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이것도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중구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뿌리공원에 재창조 사업 약 22억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효문화 마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들여서 거기도 한 22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한 16년 만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그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어떤 효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어떤 우리의 예절, 효 이런 교육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책 사업이죠. 이것은 대전시에서 130억, 그 다음에 정부에서 130억에서 260억 뒤에서 바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효문화 진흥원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효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또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효의 메카로서
또 우리가 잊혀져 가는 그런 어른 공경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영동 구 경륜장부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시와 이제 국비를 투입해서 여기엔 생활지역 종합단지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약 994억 정도 이렇게 되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 시비 가지고서는 우리 중구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구가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충남도청 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서 이 충남도청이 그야말로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원도심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사실 지금 보면은 아쿠아월드 있죠. 아쿠아월드 사업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 아쿠아월드 사업이 이제 지금 저렇게 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손해배상 우리 중구청과 대전시에 약 73억 정도 그 상가 입주자들이 그 손해배상이 청구된 그런 소송권이 있고요. 또 이런 우리들 공원 같은 경우, 저기는 이제 우리 땅이 849평이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1년에 연간 임대 수입, 주차 임대 수입이 약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전시에 땅 520평까지 그것도 예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약 70억 9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1369평을 한 업자에게 BTO 방식이죠. BTO 건설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제 30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한 업자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참 좀 아쉽습니다. 보통 30년 동안이면 2030년, 38년까지 위탁을 준 건데, 저희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연간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수입이 됐었고, 또 520평을 대전시로부터 예상으로 이렇게 구입한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1년에 6억 2천에서 한 8억 천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그냥 진짜 생돈이 나가는 건데,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 저게 이제 약 90억 들여서 수영장을 짓고 센터를 줬는데, 이것이 오픈하고 나니까 좀 부실이 돼가지고 피가 새고 해서 조금 이제 뭐 하자보수도 이렇게 시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거기 임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전 4계절 인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약 6억 3천 정도 들여서 그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했는데 이게 민원도 많이 들고, 또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빙질감이 없으니까 거의 이용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깎여갖고 분진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왔던 그런 학생들은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또 설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고, 그쪽에 있는 또 주민들은, 또 서대전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걸 빨리 철거하고 거기다 나무 심고 우리 구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아파트에 이제 여기에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그런 그 소음 때문에도 계속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2013년도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철거하는데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소요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약 6억 5천 정도 또 국민 혈세가 낭비됐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늘 조회 때나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내가 평생 어렵게 버는 돈으로 마지막 사업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꼭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국민들 피 같은 세금이다. 이런 걸 갖다가니 우리는 그냥 앉아서 사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 이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사실 없는 살림에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잘못 좀 해서 아쿠아월드니 이런 사업 실패가 된다면 고스란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피해만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사실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살림이라고 봅니다. 이건 광역행정이나 국가행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알뜰하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국비, 시비 얻어다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꼭 우리가 큰 사업을 지방채 발행해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전시 예산 어차피 5개 구에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 예산 끌어오고 정부에 가서 예산 끌어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면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지난번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직도 이제 127억이라는 그런 부채가 제가 4년 동안 사실 약 40억 정도 상환을 했지만은 아직도 한 87억 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줄이고 아끼고 또 필요 없는 진짜 사업들 정리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들 또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 나갈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 문제는 충남도청 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이 충남도청을 대전시에서 무상양해 받아가지고 여기에 어떤 진짜 우리 중부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충남도청 특별법 그리고 충남도청에 대한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도 대표 발의하고 공약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답답하고 좀 아쉽습니다. 저희 중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효문화의 대한민국 효문화의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지역을 효월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뿌리공원이 있고 족보박물관, 그 다음에 효문화 마을,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효문화 지원센터, 그리고 이번에 세워지고 설립이 되는 우리 효문화 진흥원, 이건 국책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우러서 효월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이곳을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효의 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어른을 보면 진짜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어떤 삶의 질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도심이 이제
다시 지금 뭐 시작이 됐지만은 더욱더 이런 그 원도심 활성화를 박차를 가해서 더 옛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중구에는 이제 대학도 이렇게 일반 종합대학 같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또 연정국악문화원이 그 문화예술센터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큰 어떤 구민들이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하나 이렇게 설립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 중구의 어떤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전시 염홍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 구민회관 그 하나 만드는 것도 그 대전시에 지금 서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그 부채가 좀 많았었잖아요. 부채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 예산이 약 50%에서 지금 현재는 60%입니다. 그래서 쓸 곳은 많고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는 거품을 빼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위탁을 줬던 이 우리 생활 쓰레기 문제를 위탁 줬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2012년 7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영을 하게 됐는데 재활용과 이제 그 대형 폐기물이죠. 직영을 하게 돼서 연간 한 수억씩 이렇게 절감을 합니다. 그 절감한 돈 가지고 이제 약 40억 정도 되는 거 4년 동안 그 빚도 갚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직영을 할 때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우리 환경과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이 이제 자기 일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위탁을 줬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하니까 일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제 없지 않은 불만도 일이 늘어나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좀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허리띠 졸라맵시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거품을 빼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처음에 와보니까 그 기초노령연금 줄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65세 이상 되면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주잖아요. 그것이 많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관리원들 봉급 줄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그 교사, 유치원 선생님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최고 먼저 한 게 이제 구청장기 각종 행사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문화예술 행사 그것도 30개가 넘는 행사들을 전부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조회 시간에 와서 보니 빚은 100억이 넘는 빚이 이렇게 있고 또 당장 어떤 그 기초노령연금 이분들은 이걸 드려야지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이런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허리띠 졸라맵시다 해서 우리 봉급성인 수당을 좀 줄였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도 좀 처음에는 좀 불만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하니까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는 그 우리 생활 쓰레기를 위탁 줬던 것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도 함께 2012년 9월부터 우리 그 환경요원들하고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같이 쓰레기차에 올라서 새벽 4시에 아침 한 10시까지 쓰레기차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쓰레기차를 하는데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뭐 대학도 졸업하고 다 젊은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창피함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그래서 자꾸 그만두고 하는 그런 이직률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겠다 하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하고 같이 앉아서 사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넘게 마지막으로 3월 29일 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2년밖에는 근무를 못 합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밖에는
못 하는데 올 6월이면 또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게 살았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스키장 돼서 돈 벌고 진짜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 일하고 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는 중학교 못 갔고 그래도 동생들은 가르쳐야 되기에 제가 그런 공장 다니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동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수학 배워서 검정고시 보고 야간대학 다니고 나 지금 이렇게 구청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나보다도 부모 밑에서 다 중고등학교 다녔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가져라. 나는 그렇게 살면서도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 그런 희망을 난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늘 희망을 줬었어요. 그런데 올 6월이면 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구청장님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자녀가 넷이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또다시 새롭게 이분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또 신규 사원을 이렇게 쓰면 직원을 쓰면 또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분들이 1년 이상 이렇게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면 우리 구청도 사실 손해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15분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분들한테 또 사회에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희망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저녁에 늦게 각종 행사다 뭐다 해서 들어가고 또 토요일 날 같은 데는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그분들과의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 저 자신과에도 나태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됐다고 진짜 거들먹 피고 폼 잡고 또 나태해지고 이런 것을 저 자신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힘들고 해도 꼭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구청장이 청소부들이 하는 쓰레기나 치우면 그게 잘하는 것이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좋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구청장이어도 좋고 쓰레기 구청장이어도 좋은데 우리 중구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하고 함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렇잖아요. 다 인격체 아닙니까?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문화, 그런 공직사회, 그런 우리 사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단지 직이 그러면 그 직에 맞는 일을 할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기초자치단체, 기초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청소행정입니다.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가 좀 서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이렇게 중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구정을 열심히 이렇게 살피고 있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당을 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자유선진당 현역 단체장이라든지 부의원, 시의원들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또 당비도 착실히 잘 냈죠. 당에 대해서 하는 행사도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천 때가 되니까 이제 자유선진당 소속의 현직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같이 관리했던 그런 당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선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 합당한 게 그 불과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그 한나라당에서 관리했던 그런 당원들 갖고 투표한다면 저희들이 그 실패할 것은 명확관합니다. 그리고 합당할 때 합당 정신이 있어요. 선진당 출신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고 기초 선거는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제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세 분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또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천에 대한 어떤 그 폐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늘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런 공천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폐해가 심각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 이제는 깨끗한 정치하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해서 다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새누리당이 먼저 기초공천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 당원들 투표해서 당론에 의해서 공천 폐지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공천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던 정작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를 않고, 그것을 무슨 다른 이유를 대서 말이야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하고서는 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상향식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당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당원협의 운영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향식 공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제각각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전만 해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여론조사로 이렇게 하고, 또 유성 한 지역도 또 여론조사를 하고, 어디는 전략공천을 하고 컷오프해서 이런 거 보면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하는 거죠. 과연 첫째 합당했을 할 때 합당 정신도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두 번째 기초공천 폐지도 먼저 얘기했던 것이 새누리당이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상향식 공천도 어떤 공천 룰이 있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제각각 그냥 하는 그런 거에 저희들이 같이 뛰어들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진성당원 50%, 처음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진성당원 50%, 일반당원 30%, 그 다음에 여론조사 20%,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 20%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공천 잡음이 나고 하니까 이제 진성당원 50%, 또 여론조사 50%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또 우리가 선진당 출신들이 지난번에 한번 회동을 해서, 이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우리 선진당 출신들한테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한번 회동을 했었어요. 그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회동을 했는데,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될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새누리당 룰과 맞지 않으면 빨리 떠나라고 아주 또 방송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의 머릿속에는 선진당 사람들은 빨리 배제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또 동구의 한현택 청장님과 또 시의원 2분, 부의원 3분, 이렇게 해서 선진당 소속 현직
출신들이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대전시 유권자들 또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그전에처럼 그냥 줄투표하고 뭐 이렇게 몇 번 번호만 찍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유권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진짜 인물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그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초자치단체는 정당이 여기에 개입해서 우리 말 그대로 주민이 구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정당이 공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서 이렇게 선택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아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못하고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저와 함께 같이 탈당을 했던 분들과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해 나갈 겁니다. 이제 누구나 다가 같이 의견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거기에서 그런 분들도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같은 의견이 같다면 그렇죠. 저희들이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 받고 안 받고 이게 어딨습니까? 같이 의견이 그리고 생각이 같으면 또 깨끗한 정치, 진짜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같이 의견 투합해서 같이 우리가 진짜 좀 정치를 조금이라도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사실 제발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진정으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하면,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어떤 이유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생각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들 우리가 약속한 거 선거 때 되면 다 잊어버려. 그냥 또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유권자들을 잘 속이느냐, 깜짝같이. 제발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럼 솔직하게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못 지켰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거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그렇잖아요. 그냥 잘못했던 것은 딴 걸로 그냥 돌려버리고 말고 슬쩍 너무 모르겠지. 그리고 또 우리 유권자 의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권자들도 좀 의식이 좀 새롭게 좀 깨어있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투명하게 자기 정견 발표하고 아주 공정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는 아직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같이 어떤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생각인지 지금 제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무소속의 박용갑 이름 석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름 석자로 하는데 사실 정당의 어떤 권력의 힘이 더 센지 우리 중국 국민들 유권자들의 민심이 더 무서운지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의 지금 선거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소속은 국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와 이제 게임을 하게 되겠죠.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마 국민들의 자존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선거, 전 여러 번 선거를 이렇게 치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한 선거.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국민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발표하고 또 내가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 공약, 뻥튀기 공약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약해서 진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직한 공약 또 열심히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공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4년 동안 구청장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이렇게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박용갑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했으면 국민들께서 더 한번 선택을 해줄 것이고 잘못했으면 선택을 안 할 것이고 이건 국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직 그런 문제는 함께 했던 분들과 협의할 사항이지 제 혼자 단독으로 제가 가겠다 안 가겠다. 그리고 또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고 그분들 생각이 있는 건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누가 몇 선을 했네, 누가 일을 많이 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우리가 국민들을 대할 때 진짜 주인 섬기듯이 겸손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한테 살림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거드럼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어려운데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긁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어려운 곳을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청장이라든지 또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해왔듯이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늘 우리가 얘기를 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써있는 이 글씨, 이게 절풍목입니다. 절풍목을 하는데 머리빗을 절자에다가 아니 바람풍자에다 나무 목자, 아니 머리감을 목자에다가 아니 비우자인데 이것을 제 아는 우리 친구 한 분이 이렇게 써줬는데 이게 중국 우나라 우왕 때 있던 고사입니다. 진짜 머리빗을 시간이 없어서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목욕할 시간이 없어 비로소 목욕을 한다. 그렇게 바쁘게 중국 우나라의 우왕이 했듯이 박용갑이 당신도 국민들이 선택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민들이 어디가 국민들이 불편한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행정을 펼쳐라 해서 제가 늘 저 질풍목을 하는 이 사자성어를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왔습니다.